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만바라입니다. 초보님들을 위한 사워도우 베이킹 공정편 첫 시간 오토리즈입니다. 여러분은 오토리즈를 왜 하시나요? 레시피에서 하니까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토리즈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답변은 매우 다양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오토리즈는 만드는 사람의 관점과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리즈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해하는지 등의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제 사워도우 베이킹에 적용하는 모습과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리즈는 프랑스의 베이킹 장인이자 교수였던 레이몬드 칼벨이라는 분이 발견한 방법으로 밀가루에 물을 섞어 가만히 놓아두는 기법입니다. 섞어서 두기만 하는 걸 과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오토리즈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밀가루가 물을 흡수하면 글루텐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며 효소의 작용으로 반죽이 부드러워지고 신장성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이후 믹싱할 때 한결 수월하게 다룰 수 있고 믹싱 타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손반죽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게다가 신장성이 충분히 발달한 반죽은 나중에 빵의 볼륨과 내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효소의 작용으로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풍미를 발달시킬 시간을 가졌던 이 반죽은 더욱 맛과 향이 풍부해지겠지요. 그리고 당분으로 인해 더욱 깊은 크러스트의 색을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맛있습니다. 게다가 이스트의 먹이인 당분이 풍부해진 반죽에 르방을 넣게 되면 발효에도 도움이 됩니다. 르방을 넣으면 그럼 오토리즈가 아닌가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오토리즈라기보다는 발토리즈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르방을 넣고 하는 오토리즈를 일컫는 용어로 fermentor리즈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르방이 들어가면 아밀라제 효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말을 이전 영상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르방의 산 성분은 글루텐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오토리즈의 순수 목적과는 반대의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르방을 넣어서 오토리즈를 하는 이유는 반죽에 들어갈 르방의 비율이 높아서 오토리즈에 사용할 물의 양이 적은 경우, 빵 자체의 수율이 낮아 오토리즈에 사용할 물의 양이 적은 경우, 그리고 스케줄상의 이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레시피에서 그렇게 하니까 오토리즈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리즈는 소금을 넣고 하기도 하는데요. 본이든 아니든 오토리즈를 길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을 넣어 시원한 곳에 두고 장시간 오토리즈를 하는 것이죠. 오토리즈 시간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반죽의 구조가 파괴되는데 소금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그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효소들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긴 시간 오토리즈를 할 때 소금을 넣고 하기도 합니다. 소금도 오토리즈의 순수한 목적에 역행하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금을 넣고 오토리즈를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오토리즈를 하였을 때 빵의 맛이 더욱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도 빵 자체의 수율이 낮은 경우 오토리즈를 할 때 소금을 함께 넣고 해주기도 합니다. 반죽이 단단한 편이어서 나중에 소금을 추가하여 소금을 반죽에 흡수시킬 때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토리즈는 얼마 동안 해주어야 하나요? 오토리즈는 짧게 10분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통 흰 밀가루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통밀의 경우는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서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스펠트 밀가루처럼 신장성이 도드라지는 가루의 경우는 길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 밀가루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밀은 오토리즈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 밀가루가 추가되고 다른 밀가루가 20% 정도 사용되는 경우 흰 밀가루의 성질에 맞춰 오토리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 각각 밀가루 비율이 비슷한 경우에는 따로 시간차를 두고 오토리즈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토리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방법도 그 이유도 매우 다양하죠. 지금부터는 제가 오토리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 할게요. 물 밀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미리 섞어주는 것이 좋아요. 밀가루 종류에 따라 수분 흡수 속도와 정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곳은 봄이고 빵을 만들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실내 온도가 약 21.5도씨이며 물은 이보다 약간 따뜻한 온도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여름이어서 실온이 높다면 물을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이라서 실온이 낮다면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토리즈를 길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을 차갑게, 아주 짧게 해야 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물을 계량합니다. 밀가루를 먼저 넣으면 나중에 바닥에 밀가루가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용할 레시피의 최종 반죽 수분율은 80%입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레시피이며 제가 사용하는 밀가루를 사용하여 빵을 만들면 반죽이 질게 느껴지지만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며 빵이 나오기에 무리 없는 수분율입니다. 만일 진반죽 다루기가 어렵거나 다른 종류의 밀가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덜어서 조정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섞는 초반에 뒤적거리며 섞는 것보다 중간에 작은 원을 돌리며 섞어주면 잘 섞여요. 그리고 용기 밖으로 내용물이 튀어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즈를 할 땐 글루텐의 신장성 발달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빨리 골고루 섞겠다고 힘을 주어 치대지 않습니다. 천천히 눌러가면서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물에 다 적셔지는 정도로만 섞으면 됩니다. 섞어줄 때는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밑바닥, 덩어리가 져 있어도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가장자리의 가루도 정리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보통 다 섞는데 4분 정도가 걸립니다. 끝입니다.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반죽을 덮어주시고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다면 23도씨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두면 됩니다. 섞은 후 반죽의 온도도 23도에서 25도씨 정도면 적절해요. 이제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 오토리즈의 시간을 조율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1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시간이, 재료들이 알아서 일을 할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의 오토리즈를 보신다고 해도 이제는 그 이유나 목적을 알고 시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개인적으로 레시피를 만드시는 분들도 다양한 오토리즈를 적용하여 원하는 빵, 원하는 맛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토리즈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반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